예, 이번 시간에는 7장 2절이고요. Exponential Change and Separable Differential Equation에서요. 지수적인 변화와 그리고 변수 분리가 되는 이제 미분 방정식입니다. 미분 방정식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좀 약간 간략한 문제 몇 개 소개해드리고 이제 자연현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Exponential Change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변화할 때 선형 변화하고 비선형 변화하고 여러 가지인데 선형 변화는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을 선형 변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저는 10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1년에 5cm씩 자랐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10년 동안 50cm 자랐습니다. 1년 동안 5cm, 1년 동안 5cm 뭐 이런 식으로 자란 걸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일직선 형태로 하는 거 선형 체인지라고 리니어 체인지라고요. 익스포넨셜 체인지는 지수적으로 변한다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처음에 세포가 한 마리 있습니다. 1시간 후에 이 녀석들은 분열해서 2마리가 됩니다. 그럼 2시간 후에는요 4마리가 됩니다. 왜냐면 2가 각각 하나씩 분해되니까요. 그러면은 3시간 후에는 4마리가 둘씩 분해해서 8마리가 됩니다. 4시간에는 16마리, 그 다음에 32 이렇게 되죠. 처음에 1마리, 그 다음에 2마리, 4마리, 그 다음에 8마리 이렇게 2의 n승 형태로 이제 증가하죠. 시간이 변하면서 그런 것들을 익스포넨셜 체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라는데 일정한 비율로 변하는 게 아니라 지수함수 형태로 변하는 거를 익스포넨셜 체인지라고 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요. 살찌는 거는 익스포넨셜하게 체인지 한다고 그러고요. 다이어트는 로그 함수 형태로 체인지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살은 금방 확 쪄요. 근데 다이어트는 정말 안 빠져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익스포넨셜 체인지, 뭐 로가리드믹 체인지 하는데 일단은 그런 겁니다. 인구의 증가, 그리고 뭐 어떤 방사성 물질의 감쇄량, 그리고 뭐 온도 변화 이런 것들을 다 일정 비율로 선형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수함수 형태로 이제 변환합니다. 그래서 in modeling many real situation, quantity y라는 것은 증가하는 걸 감소하는데 이 y는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습니다. 인구수, 아니면 세포의 개수, 아니면 뭐 현재 방의 온도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요 주어진 시간 t에 따라서 비례해서 변화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at rate 해가지고요. rate proportional to its size at the given time t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첫 번째 말이 이제 되게 그건데 실제 상황에서 이 quantity y increase or decrease는 at the rate proportional to its size at the given time t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이 y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의 변화는요. 즉 y의 변화량은 현재 y의 값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이나 이럴 때 배웠지만 이거는 서로 비례한다는 걸 나타내죠. 자, 이 말은 뭐냐면요. y''은 어떤 적당한 상수 k 곱하기 y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y라는 거는 어떤 물질의 양, 아니면 인구 수, 현재 방의 온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y는 양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k가 양수이면은 y'은 증가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의 온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포가 분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고요. k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인구가 변화가 마이너스, 감소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우리는 뭐라고 하는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dy dx 즉 y'은 자 근데 이게 풀리느냐 안 풀려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말씀드렸죠. 함수 f가 주어졌을 때 그 녀석의 엔티데리버티브는 무수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것도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엔티데리버티브는 특정한 걸 찾아줘야겠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니셜 컨디션, 초기 조건이에요. 타임 t가 0일 때
y는 y0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인구수는 100명이었습니다. 세포는 세포는 두 개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초기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태초에 인간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 맞는지 모르겠는데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 뭐 그런 거. 그게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초기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임 t가 0일 때 얘를 y0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미분 방정식 그리고 요 밑에 거를 초기 조건이라고 합니다. 예, 요거를 줍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y라는 것도 어떤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보통 y는 플러스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 k가 양이면은 y는 시간에 따른 양의 변화가 양수,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다. 양이 증가하고 있다. 인구수가 는다. 온도가 오른다. 세포가 많이 분열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만약 k가 음수이면요. y 프라임이 0보다 작다는 건 감소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세포가 분열하지 않고 오히려 세포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 k를 뭐냐면은 비례상수입니다. 변화에 대한 레이트 컨스턴트, 비례상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여기서 목표는 뭐냐면요. 여기서 핵심. 자, 그러면 뭘 하는 거냐? 꼴은 뭐냐? find t에 관한 y에 관한 식을 찾는 거예요. 뭘 만족하나요? 요 두 식을 만족하는 y를 찾는 거예요. 이것이 목표예요. 예,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일정 시간에 따른 인구의 수, 예를 들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t가 5시간 후에는 세포가 몇 마리 있을까요? 현재 인구가 증가가 이런 식인데 t가 한 5년이나 10년 후에는 인구가 얼마나 총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뭐 이런 거 이제 미래 예측할 때 이제 하죠. 이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만족하는 y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는 요거를 y를 여기다 둡니다. 즉 자, 아까 나왔던 요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쓰냐면은 as 변수를 다 몰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y는 y끼리 x는 x끼리 이런 식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dy dx라는 것은 y 프라임이죠. 그리고 y를 나눕니다. y가 0일 수도 있잖아요. y가 0이면 어떻게 돼요? y가 0이면 태초에 사람이 없었어요. 인구 증가도 없어요. 그럼 끝이에요. y가 0입니다. 방해 온도가 0이에요. 세포가 없어. 0마리예요. 그러면 시간 지나도 분열 없어. 그게 0이에요.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y가 0인 건 일단 배제. 그래서 여기에서 미분 방정식에서 y는 0을 배제합니다. 그 y를 나눠주면 이렇게 되죠. y분의 y 프라임은 k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양변을 적분을 합니다. x에 관해서요. 그럼 인테그랄 y분의 y 프라임을 적분을 하면은 k를 적분하는 거죠.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형태네요. y분의 y 프라임 로그 y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은 ln 절대값 y는 kx 더하기 어떤 적분상수 c 프라임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냥 c로 할게요. 그냥 맨날 하던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y는 어차피 양을 나타내니까 y를 양수라고 하면요. y 양수 뺄까요? 그냥 여기서 바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절대값 y는 2의 kx승 더하기 c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의 kx승 그리고 2의 c승인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2s승 상수니까 그거를 우리는 죄송합니다. 이거를 지금 t에 관한 함수를 했죠? 죄송합니다. 다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t로 다 바꾸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t에 관한 함수니까요. 얘를 다 이렇게요. 예,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의 c승, 얘는 상수니까 얘를 a라는 상수로 놔서 이 미분방 정식의 해는 a의 2의 k t승,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we see right away that y는 0, 0 is solution, y0는 0. 자, y0가 t가 0일 때 a는 0입니다. t가 0일 때 y는 0이기 때문에 그걸 대입하면요. 요거는 뭐 그냥 생각하고, 자, 그래서 since y의 제로는 y0에서 우리가 t에다 0 넣으면 1이죠. 그러니까 a는 y0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미분방 정식은 y0 2의 k의 t승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까 풀 때 핵심은 뭐냐면요. 여기서 y와 관계된 거를 y끼리 묶어서 썼고요. 그 다음에 y 아닌 녀석을 따로 떼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었죠.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도 dx라고 썼네요. dt인데. 예. 그래서 요거는 t에 관해 적분한 거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렇게 변수를 특정 변수들로 이렇게 따로 모으는 거를 separation이라고 합니다. 변수 분리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uppose we have a differential equation of the form, 그래서 dy dx는 fxy라고 주어졌습니다. 이때 f는 y는 function of both the independent variable, 그러니까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x가 독립 변수, y는 종속 변수예요. 그때 이 미분방 정식의 해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y는 yx를 대입해서 한 다음에 요 미분방 정식을, 요거는 y''이잖아요. y' fx에서 이 y''을 통해서 우리가 y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general solution yx는 뭐냐? that contains all possible solution. 아까 요게 general solution이에요. 이거는 a가 0이냐 1이냐 2냐 3이냐 따라서 이 y는 다 요 미분방 정식 해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t가 0일 때 y0이니까 이 녀석이 이제 특별한 이제 솔루션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미분방 정식을 어떻게 푸냐면요. the equation is separable. 변수가 분리 가능합니다. 만약에 f가 x란 함수와 h란 함수 두 개로 갈라서 쓸 수 있어. 여기 못하네. fxy인데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푸냐면요. 얘를 dy, dx, 디퍼런셜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y를 x로 미분했다가 디퍼런셜 개념으로 해서 y는 y끼리 묶고 x는 x끼리 묶어서 양변을 적분합니다. 그럼 얘는 y가 관한 적분이죠. 그러니까 y에 관한 식, 여기는 x에 관한 식이죠. 더하기 상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는 설명이고요. 도대체 이걸로 뭐 어떻게 풀라는 거야? 라고 해서 요걸 할 때
실제 다음번 페이지에는 예제를 보고 나서 다시 이걸 보면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solve the differential equation에서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dy dx는 어떻게 주어져 있나요? 1 플러스 y에 자, 요걸 풀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y와 x처럼 현재 변수가 두 개죠. 그러면은 y는 y끼리 x는 x끼리 몰아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y는 어디 있나요? dy가 있고 1 플러스 y가 있죠. 그래서 요식은 다시 쓰면은 y는 일반적으로 좌측에 넣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y분의 1 dy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남은 변수는 x죠. x는 x끼리 따로 몰아서 넣습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separable, 변수가 y랑 x랑 이렇게 두 개의 변수로 다 분리가 됐죠. 이거를 separable한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사항, 그러면은 변수 분리할 때 이렇게 나와야지. 괜히 그래요. 나는 그럼 x를 여기다 몰아넣어야지 해서 2의 x승분의 1 dx분의 1은 1 플러스 y의 dy분의 1 이렇게 놓으면 안 되나요? 하는데요. 이 다음에 적분이 안 돼요. 우리는 인테그랄 fx dx 형태로 넣었지 인테그랄 fx의 dx분의 1 이런 걸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dy, dx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형태면요. 디퍼렌셜 개념에서 이 녀석이 분자로 무조건 가 있게 이렇게 변수를 분리해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이 상황에서 이제 양변을 적분합니다. 그러면은 인테그랄 1 플러스 y분의 1 dy는 인테그랄 2의 x의 dx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를 y간서 적분해 볼까요? 1 플러스 y분의 1 ln 절대값 1 플러스 y고요. 는 2x승의 엔티데리버티브는 2x승 더하기 c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양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양배 지수함수 취하면요. 1 플러스 y는 2의 x승 더하기 c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분방정식 해 y는 2의 c승 곱하기 2의 x승 빼기 1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되게 2의 x승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 그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지수는 보통 한 번으로 끝나요. 두 번 이상 안 해요. 2의 x승 그 정도 쓰지 2의 x승 이렇게 안 써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ln 1 플러스 y는 2의 x승 더하기 c 그냥 요 정도 선에서 딱 풀고 끝내고 우리는 이 미분방정식 풀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그러면은 우리가 dy dx는 fxy 할 때 현재 fxy가 바로 요거예요. 요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gxhy로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gx가 이렇게 놓고 여기서 gx가 뭐가 될까요? 얘는 2의 x승 hy가 1 플러스 y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y가 있는 곳에다가 1 플러스 y를 남겨두고 2x가 있는 곳에 dx를 올려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게 gx
이 녀석이 hy 분의 1로서 요걸 스몰 hy라고 했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스몰 hy를 y가 적분한 것은 g를 적분한 거랑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얘는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변수 분리형의 미분 방정식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 있네요. 다음은 solve the differential equation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얘를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어라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도 풀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서 로그 없으면 지수 2의 x승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별로 안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럴 때는 지수 한 번만 쓰게 하고 그냥 음함수 형태로 나타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게 더 깔끔할 때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y 곱하기 x 플러스 1 dy dx는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요. x 곱하기 y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얘도 한쪽으로 몰아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dy가 있고 dx가 있으니까 y에 관한 걸 몰아볼게요. 자, y에 관한 식이 여기에 있고 또 여기에 있고요. 또 여기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래서 dy에 관한 거 보고 y제곱 플러스 1이 내려오면 되겠죠. 그래서 y제곱 플러스 1분의 y dy가 됩니다. 이거 0 되면 0 안 돼, 절대 0 안 되죠. y가 복소수가 일리는 없으니까요. 자, 그럼 얘는 이제 남은 건 x네요. x끼리 묶어볼까요? x 플러스 1, x dx분의 1. 그래서 요 식은 x 플러스 1분의 x에다가 dx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양변을 적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인테그랄 y 제곱 플러스 1분의 y dy는 인테그랄 x 플러스 1분의 x dx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이거부터 볼까요? y 제곱 플러스 1 얘 미분하면 얘가 되죠. 근데 2가 없네요. 2 곱해주고 2분의 1 나눠주면 되네요. 그래서 요거는 2분의 1의 ln 절대값 y제곱 플러스 1이고요. 얘는 얘 적분, 얘는요 x 플러스 1분의 x는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적분하면은 얘는 x 마이너스 ln 절대값 x 플러스 1 적분상수 c 이렇게 붙죠. 예. 그래가지고요, 요거에서 여기는 절대값인데 y제곱 플러스 1은 항상 양수니까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요, 2분의 1 ln y제곱 플러스 2은 x 마이너스 ln 절대값 x 플러스 1. 여기는 이제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이렇게밖에 쓸 수 없고요. 더하기 적분상수식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정리해서 y가 풀 수 있느냐? 글쎄요. 여기 2분의 1승 루트 씌우고 양변 지수함수 취하고 해서 하면은 되게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런 거 풀 때 여기서 더 정리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 정리 더 한다고 해봤자 식이 간단해지지 않으면은 의미가 크게 퇴색이 돼요. 그래서 그냥 the last equation gives y as an implicit function of f. x에 관한 음함수 형태로 표현됩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괜히 더하겠다고 여기다가 루트 씌우고 뭐 지수함수 하고 하면요, 그게 풀리면 다행인데 안 풀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괜히 좀 그런 걸 작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그냥 두시는 게 더 속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변수 분리에 대한 미분 방정식은
마치고요. Unlimited Population Growth, 그러니까는 Unlimited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Population, 인구수 증가, 개체수 증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Strictly speaking, the number of individuals in a population, 그러니까는 인구 증가,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박테리아든 어쨌든 간에 is a discrete function of time because it takes on discrete value, 이렇게 돼 있어요. 인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박테리아가 처음에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1시간 후에 봤더니 2마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1시간 후에 2마리가 됐죠. 근데 그럼 30분 후에는 1.5마리? 마리에는 0.5마리 이런 거죠. 예. 뭐 반죽음, 뭐 반삼, 뭐 이런 거, 뭐 반죽어, 뭐 이런 표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거는 정량적인 건 아니잖아요. 박테리아 개수도 마찬가지야.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세지. 박테리아가 얼마나 배양 지금 여기 샤레 여기 접시 샬레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박테리아 얼마 있으니까 2.7개요. 그러면은 뭔 소리야 이제 이러죠. 정수 개수인데. 그래서 인구 증가는 실제로는 디스컨티뉴어스 펑션이에요. 그러니까는 1시간일 때는 하나, 2시간에는 2, 3시간에는 4, 4시간에는 8 이런 식으로요. 근데 however, when the number of individuals becomes large enough, 이게 충분히 크면요, the population can be observed by the continuous function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박테리아가 증가하는 거 보죠. 실제로는요, 여기에 X, Y 이렇게 됐을 때 처음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1시간 후에 2마리가 되었습니다. 2시간 후에는 4마리가 되었습니다. 하면요. 처음에는 요렇게 디스컨티뉴어스한 펑션이 돼요. 근데 요거는 1, 2, 3 시간 단위로 이게 시간 단위고요. 시간 단위고 만약에 요거 시간 단위로 안 하고요. 이거를 일 단위로 보면요. 하루 이틀, 하루엔 1일차에는 한 마리인데 2일차에는 2의 24승마리. 그래서 요것이 거의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일로 보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시간 개념을 보면 불연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시간으로 보면 연속적으로 쫙 증가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원래 신생아 태어나면 현재 인구수 해가지고요. 뭐 어제 오늘 그래서 오늘 있을 때 오늘의 우리나라 인구수는 이 정도입니다. 어제는 이만큼 있었습니다. 그저께는 이만큼 더 뭐 이렇게 아니다. 지금 인구수 어제의 이만큼 어제 인구수는 그 전날 인구수는 그 전날 뭐 이렇게 띄엄띄엄 하는데요. 실제로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 인구 동향에 보면 연도별로 나오고 그걸 다 이렇게 이어서 해놨죠. 뭐 2021, 뭐 2020년, 뭐 2010년, 2000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쫙 연속적으로 해놨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구수의 그런 수다 이런 것들은 다 디스컨티뉴어스하게 이렇게 증가하는데 그거를 아주 그냥 숫자가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하면은 이제 이것을 연속함수 형태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함수로 볼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시간에 따라서 이제 이스트 바이오매스에서 이게 빵 속에는 이스트가 몇 미리그램이 있나는 시간에 따라서 처음에는 요만큼 있었는데 5시간 후에 100, 10시간 후에 500 이렇게 있었는데 실제로는 요거를 점 나타내거든요. 우리가 매 초마다 이거 이스트의 개수를 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별로 이스트가 얼마나 있나 봤더니 처음에는 9.6mg 했었는데 5시간 후에 119.1mg,
10시간 후에는 513.3mg 해서 이 녀석들을 쫙 선으로 이어요. 연속 함수처럼 보이게. 그렇다고 이스트가 증가할 때 갑자기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이스트가 증가한데 빵 속에 이제 이스트 성분이 증가하는데 갑자기 처음에 9.6에서 갑자기 이거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래서 1시간 후에 500이 됐어요. 근데 야, 우리 너무 초반에 너무 달린 거 아니냐? 야, 줄여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갔다가 내분이 일어났어요. 야, 너무 많아. 더 줄여. 해서 4시간 후 이렇게. 그래서 5시간 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그 이스트의 개수의 변화량은 현재 개수에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숫자도 복잡해지고 문제도 약간 까다로워집니다. The biomass of yeast culture in an experiment is initially 29g. 자, 처음에 이스트 그 균이라고 했나? 그것이 29g이 있었습니다. 근데 30초 후에 이 이스트균이 37g이 되었습니다. 자, assume that the equation for unlimited popular growth gives a good model for the growth of the yeast when the mass is below 100g. 자, 이 총 질량이 100g 이하일 때 이스트균의 증가하는 모델은 요것일 때 그때 처음에 29g이 있었죠. 근데 이것이 이게 2배가 될 때, 즉 이스트균이 더블로 그러니까 2배 많아질 때는 얼마나 시간이 흘러야 됩니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현재 여기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문제를 이해해야 되고 근데 그림을 그릴 건 없죠. 그러니까 식을 세워야 됩니다. 자, 처음에 이스트가 29g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요만큼 있었다고 했네요. 근데 30분이 지나서 37g이 되었습니다. 자, 처음에 이만큼 있었는데 37g이 되었습니다. 언제요? 30분 후에. 근데 지금 이것이 29에서 더블로 그래서 58g이 되기 위해서는 t가 얼마여야 됩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30분 흘렀을 때 이렇게 됐으면요. 이거 여기다 쓰지 말고 30분이 지나서 37이 됐을 때 처음에 29g이 있었을 때 t분이 흘러서 이게 58g이 되었습니다. 이때 t는 얼마일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가 될 때예요. 단 여기서 요식을 만족할 때요. 요식을 만족할 때 과연 처음에 이스트가 2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이 얼마나 흘러야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t를 구해야 되는데 아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요건 알고 t가 30일 때 y가 37인 거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모르는 건 k예요. k를 구한 다음에 t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k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에서 현재 개체수는 요거를 만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변수 분리를 합니다. dy랑 t에 관해서 식을 갈라서 씁니다. 그러면은 dy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인테그랄 dy는 인테그랄 k dt를 써가지고요. y 적분하면 그냥 y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k가 아니고 여기 ky죠. 자꾸 다른 걸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선형 그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y입니다. 예, 그래서
예, 문제에서 요 모델이 맞다 그랬으니까요. 여기에서 y는 y끼리 묶습니다. 그럼 y는 여기로 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y 아닌 거 t는 이쪽으로 몰아서 넣습니다. 근데 y를 나눠줘도 되나요? y0이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스트가 29만큼 있어야 되니까 없진 않았잖아요. 있으니까 증식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y는 절대로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변 적분해주면요. 인테그랄 y분의 1 dy는 인테그랄 k dt가 돼가지고요. y분의 1 적분하면 로그 y고요. k를 t에 가서 적분하면 kt 더하기 상수. 이렇게 됩니다. 근데 y는 이스트의 개체 수니까는 양수죠. 이스트의 개수가 뭐 마이너스 29g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총 양수니까요. 따라서 절대값 y 대신에 그냥 y로 쓸 수 있고요. 여기서 y는 지수함수 취해서 2의 kt승 더하기 c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거를 2의 c승을 상수 a로 두고 2의 k의 t승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자, 근데 처음에 t가 0일 때 29g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since y0는 29니까요. 여기서 t에다가 이제 0 넣으면요 a죠. 그러니까 a는 29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29 2의 kt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k를 알아야 되잖아요. k를 어떻게 구하냐? 여기 있잖아요. 30분 후에 양이 37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y에다가 30을 하면은 요 녀석이 37인데 얘는 29 곱하기 2의 k의 30이죠. 그래서 여기서 양변에다가 자 29분의 37은 2의 30k가 돼가지고요. 양변에 자연 로그 취하면요. 30k는 로그 37 나누기 29 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요. k는 30분의 1 ln 37 마이너스 29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대입하지 말고요. 일단 요건 구해놨으니까 이건 나중에 써먹어야 되니까 이건 놔둘게요.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처음에 29mg 있었는데 58g, 처음에 29g이 있었는데 58g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 필요하냐고 그랬죠? 그래서 yt가 58이 되는 시간 t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얘는 29 2의 k의 t라고 했었잖아요. k는 물론 여기 있는데 이거 대입하면 식이 좀 귀찮아지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29는 곱하기 2는 58이니까 여기서 2의 kt는 2배입니다. 그래서 양변에 로그 취해볼까요? 그러면은 kt는 ln 2가 돼가지고요. 결국 우리가 2배 가는 시간은 k분의 1의 ln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k가 요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t는 어떻게 되냐면은 k분의 1 요거 그러니까 ln 37 마이너스 29 분의 아유 칸이 좀 약간 애매하네요. 옆에다 쓸걸. 예, 그래서 요거는 k분의 1이 역수니까 ln 37 마이너스 29분의 30 ln 2 만큼 시간이 흐르면은 이제
2배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85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스트가 2배가 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저희나 이제 빵 만들 때 이제 저희도 그렇습니다만은 가끔 애들 빵 먹고 싶으면 빵 이제 쿠키든 빵이든 구워줄 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발효를 시켜야 돼요. 안에 효모균이 충분히 많이 생겨야지 이게 잘 부풀어 오르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생겨야 됩니까? 뭐 2배 정도 생기면 좋겠죠. 아니면 뭐 다 대여섯 배 생기면 좋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재봤더니 뭐 한 24시간이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빵을 반죽해 놓고 24시간 숙성시키는 이유가 바로 요런 데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얼마 섞고 물 얼마 섞고 뭐 베이킹 파우더 얼마 섞고 한 다음에 반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숙성을 하는데 몇 시간쯤 흐르면은 안에 이스트 효모가 뭐 2배가 되니까 빵이 뭐 부풀어온다 뭐 이런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 걸 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낸 겁니다. 사람들이요. 물론 경험에 의한 것도 있고요. 처음엔 경험상 했다가 이제 나중에 실제로 해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Note that the number of people cured is proportional to the number Y that are infected with disease.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전염병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중세시대부터 전염병은 계속 있었죠. 근데 number of people cured, 그러니까 완치된 사람의 수는요, 감염에, 그러니까 걸린 사람의 수에 비례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걸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치료되는 사람도 많아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suppose that in the course of any given year, 주어진 해에 따라서 the number of cases of disease is reduced by 20%. 그러니까 20%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는 뭐 병에 걸린 사람, 전염병 걸린 사람이 20%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f there are 10만 케이스 today, 오늘 10,000명 정도가 있으면요, 이 10,000명 정도가 전염병에 걸리는데 이 숫자가 1,000명 정도 줄어들려면 몇 년 정도가 지나야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해 10,000명 정도가 전염병에 걸렸으면요, 1년 후에는 8,000명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2년 후에는요, 8,000명의 20%가 8,000명이 20%가 준다. 그러니까 1,600명이 더 준다는 얘기네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그러니까 전염병 걸리는 사람이 비율이 10분의 1 정도 주려면 몇 년 정도 지나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 중세시대 때 자연치유할 때 사용하던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백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면역력을 키우는 거죠. 면역력 키워서 이 전염병 걸리는 빈도수를 낮추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10,000명이 있었어요. 이것이 올해 10,000명인데 1년 후에 8,000명입니다. 그러니까 8,000명이라는 게 뭐냐면 Y의 1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때 처음에 10,00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걸린 사람이 1,000명이 되려면은 몇 년이 지나야 됩니까? 하는 문제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미분 방정식은 그대로 KT가 아니라 KY죠. 예. 그 걸린 사람의 비율은 현재 있는 사람의 수에 비례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10분의 1로 비율로 줄려면 이제 몇 년 정도가 흘러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자, since
dy dt는 ky니까 마찬가지 변수 분리해서 y는 y끼리 묶고 나머지끼리 묶고요. 그러면 y분의 1 dy는 k dt이기 때문에요. 양변을 적분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y분의 1 적분하면은 ln 절대값 y, k 적분하면요 kt 더하기 적분상수 c 돼가지고요. 여기서 y는 인구수이기 때문에 인구수가 0이 되는 일이 없죠. 인구수가 0이 됐다는 건 몰살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기 혹성탈출이나 이런 영화 보셔도 사람 면역력 생겨가지고 인구수가 0이 되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뭐 행성이 뭐 전멸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사람 수가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y는 0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하고 사람 수는 있기 때문에 양수라고 해서 y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요. 자, 그때 처음에 1년이 지나서 8,000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시작점은 만이니까요. 자, 그래서 y0는 만에서요. 여기다 0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a는 만이 됩니다. 그죠? y에다 0 넣으면요. t가 0이 된 거고 그러면 a만 남는데 a가 만이라는 얘기니까요. 그 다음에 y5는 8,000이죠. 자, y1은 8,000인데 요거는 여기다 t에다 1 넣은 거. 그러니까 만 그리고 2의 k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k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5분의 4는 2의 k승이니까 k는 ln 5분의 4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는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음수니까는 감염된 사람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이제 1000명이 대해서 몇 년이 흘러야 되는 얘기죠. 자, 그래서 yt가 1000이 됐는데 실제로 y는 이제 t년 후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만 2의 kt승이니까 여기에서 2의 kt승은 만으로 나눠주면 10분의 1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t를 구해야 되니까 로그를 취해주죠. 그러면 kt는 ln 10분의 1이고 얘는 요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 t를 요식을 통해서 우리는 t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k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10을 곱해서요. 근데 k는 뭐예요? 아까 로그 4 나누기 로그였죠. 그러니까는 ln 4 마이너스 ln 5분의 마이너스 ln 10이고요. 그래서 요걸 정리해서 마이너스 쓰면요. ln 5 마이너스 ln 4분의 ln 10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어요. ln 0.8분의 ln 0.1 뭐 이렇게도 써도 되고요. 이게 ln 0.1이니까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시간이 흐르면은 감염자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근데 이게 약 10점 몇 년 이라고 됐네요. 그러니까 최소한 10년은 흘러야지 이제 이 정도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뭐랄까 면역력이 많이 낮은 것도 20%면은 5명 중에 1명만 면역 체계를 갖는다니까 되게 약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는 옛날에 먼 옛날에 이제 흑사병이나 이런 거는 아마 이거보다 더 낮았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나서 이제 사망하셨겠죠. 먼 옛날에는 백신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10년이 아니라 아마 한 몇십 년이 걸렸을 거예요. 아마 그 면역력 갖추는데요. 뭐 아마 그런 얘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레디액티브 디케이입니다.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의 이제 감소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어떤 방사성 물질이 처음에는 어떤 물질의 방사성 성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방사성 성분이 빠져나와서 안에 있는 방사능 양이 준다고 해요. 그때 요 Y라는 것을 어떤 방사성 물질에 남아있는 방사성 물질 양이라고 할 때 그 양의 변화는 마이너스 KY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KY는 K가 양수일 때, 즉 시간이 지나면 방사능 물질이 빠져나가서 남아있는 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플러스면요, 방사성을 계속 흡수해가지고 그럼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나중에 핵 융합, 그래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K고 K는 양수하는 건 이거는 방사성 물질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처음에 Y0만큼 있으면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프라이프라고 했습니다. 반감기입니다. 반감기는 뭐냐면 처음에 있는 방사성 물질이 절반 정도 남을 때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Y의 T, 그러니까 T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남아있는 양을 Y0, 2의 마이너스 KT인데요. 그러면은 이 녀석이 2분의 1 Y0일 때의 T가 바로 하프라이프입니다. 반감기라는 얘기예요. 현재 뭐 방사성 물질 10만큼인데 그 녀석이 5만큼 줄어드는 그때 걸리는 시간을 하프라이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요. 2의 마이너스 KT는 2분의 1이 되어서요. 양변에 요 T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T, 반감기 T, 시간 T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로그 취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KT는 마이너스 ln 2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T는 어떻게 되냐면은 K분의 1 ln 2, 다시 말해서 요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감기예요. 하프라이프예요. 그래서 T는 K분의 ln 2가 바로 물질의 반감기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언티스트 후드 카본 14라는 것이 카본 14라는 물질의 반감기가 5730년이래요. Find the age of sample in which 10% of the radioactive nuclei original printed have decayed,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는 반감기가 5730년인 카본 14 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딱 발견을 했는데 이 녀석 보니까 처음의 양보다 10%만 방사성 물질이 빠져나왔어요. 90%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이 녀석은 몇 년 전에 탄생한 물질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이제 공룡 화석이나 이런 거 발견했을 때 화석 안에 있는 방사성 물질 성분이 있잖아요. 그 방사성 물질에 남아있는 양을 보고 이게 몇 년 전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식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카본 14라는 물질인데 좀 방사성이니까 좀 약간 이런 식으로 할게요. 이 녀석이 있는데 처음에 Y0예요. 근데 이 녀석이 방사성 물질이 2분의 1 Y0만큼 걸리는 시간이 5730년이 걸린대요. 당연한 얘기지만은 Y는 시간 T에 대해서 시간 T에 대해 가지고요. 처음에 남아있는 양에다가
요겁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y의 5730이 바로 2분의 1 y 제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내가 어떤 물질을 방사성 물질을 발견했는데 이 녀석이 0.9y0만큼 카본 14가 있대요. 그러면은 처음에 y0만큼, 그러니까 완전히 1만큼의 방사성 물질이 있었겠죠. 그럼 이 녀석이 과연 몇 년이 흘러가지고 10%만 빠져나오고 90%가 남았을까 하는 거예요. 즉 yt가 10분의 9 y0가 되는 t는 얼마게 하는 문제예요. 예, 요런 문제입니다. 물론 식은 아까 전에 이렇게 주어졌을 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식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해보죠. 일단은 뭐 앞에서 계속 비슷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또 푸는 거는 좀 의미 없고, 자, t년 후에 남아있는 것은 처음에 y0만큼 있었고 2에 마이너스 kt로 우리가 방사성 물질이 저만큼 남아있다는 거는 이미 앞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걸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몰라. 그러면 다시 앞에서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K를 구해야죠. K를 구해야지 우리가 T를 구하니까요. 자,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Y의 5730은 여기다 5730 넣은 거죠. Y0에 2의 마이너스 5730K인데요. 이 녀석이 2분의 1 Y0 가 됩니다. 그래서 y0, y0를 약분하면은 2의 마이너스 5730k가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5730k가 마이너스 로그 2가 되기 때문에 k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5730분의 로그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식에서 t를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k를 알았으니까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y의 t년 후에는 10분의 9 y0인데 이 녀석이 요거죠. 이거기 때문에 y0, y0를 약분하면은 2의 마이너스 kt는 10분의 9가 되어가지고요. 양변에 로그 취하죠. 그럼 마이너스 kt는 ln 10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은 당연히 마이너스 ln 요거고요. 그래서 걸리는 시간 t는 k분의 요거. 그러니까 k는 아까 전에 뭐였어요? 로그 2분의 5730 k분의 1이 요거죠. 그리고 나머지 ln 10 마이너스 ln 9 요만큼의 시간이 흘러야지 10분의 1만큼 줄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계산해 보면은 약 871년이 지난 물질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은 871년 전에 생성된 물질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는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미분 방정식이지만요, 간단한 식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대충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트 트랜스퍼, 이거 열 전달인데요. 이번엔 뉴턴스 로 오브 쿨링, 뉴턴의 냉각 법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the rate
which an object temperature is changing. 물질의 온도는요 변화하는데요. At given time is roughly proportional to the difference between temperature and the temperature of the surrounding medium. 물질이 온도가 변할 때 어떻게 변하냐면요. 주변 온도와의 차이에 비례해서 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변 온도의 차이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물을 끓였어요. 물을 끓였는데 이 물을 끓여가지고 용광로 같은 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물이 더 온도가 오르겠죠. 반대로 제가 물을 끓였는데 이걸 남극에 가져가면 이 물은 식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용광로에 가져가면은 이 물의 온도와 용광로 온도의 차이에 비례해서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용광로 온도는 물의 온도보다 크기 때문에 차이는 양수죠. 그 양수만큼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남극의 온도는 물의 온도보다 훨씬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빼면은 그 물의 온도는 마이너스로 감소한다니까 식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뉴턴의 냉각 법칙입니다. 물질의 온도 변화는 주변 물질의 온도와 자기 자신의 온도의 차이에 비례해서 변화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H가 대문자 H인데 H가 어떤 물질의 시간 T에서의 온도이고 HS는 주변 물질의 온도예요. 근데 컨스탄트예요. 그러니까 주변 온도는 잘 안 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온 물질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요. 여태까지 했던 거 보세요.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미분 방정식은 dy dt는 ky 해가지고요. 요 녀석이 항상 같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문제는요. 온도의 변화는 주변 온도와의 차이에 의해서 변화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현재 물질의 온도, 여기 서라운드 되니까 주변 온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게 이거랑 안 맞아요. 이게 맞아야지 뭐 변수 분리를 하든가 말든가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since 주변 온도가 상수예요. 주변 온도가 상수이기 때문에 얘는 시간에 따라 온도 변화는 없어요. 시간에 따라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식은 요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dh dt 마이너스 dhs d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ds 죄송합니다. s가 아니고요. t 이렇게 써도 큰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어째 주변 온도는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이 식은 다시 써서 어떻게 됐어요? 원래 식은 d dt h 마이너스 hs는 k의 h 마이너스 hs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y를 h 마이너스 hs로 두면요, 요 식은 dy dt는 ky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숙한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요, 요 식에서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여태까지 계속 풀어왔던 문제입니다. y는 y0 2의 k의 t 이렇게 되죠. k는 상수 이렇게요. 근데 초기 온도라는 것은 우리가 y라는 거를 h-hs라고 했고요. 초기 온도, 맨 처음의 온도는 h0 마이너스 주변 온도는 항상 상수였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고 2의 kt. 네, 이렇게 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 온도, 타임 t에서의 온도는 이런 식을 만족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냉각 법칙에서 온도를 변화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좀 잘 와닿지 않으니까 예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드는 좀 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솥으로 밥을 할 때 보일드 라이스라고 하거든요. 밥을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 보일드 에그는 삶은 계란이에요. 삶은 계란인데 98도씨짜리 삶은 계란을 18도씨 물에 싱크에다가 담갔어요. 그런데 5분이 지난 후에 계란의 온도가 38도가 되었습니다. Assume that the water has not warmed appreciabl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하다. 물의 온도가 왜 안 변하죠? 원래 뜨거운 계란을 통에 넣으면은 물의 온도는 18도니까는 얘가 38도였다는 거는 물의 온도는 18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왜 그렇죠? 냉면 가게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좀 관찰해 보시면은 계란 삶은 거를 깔 때 찬물을 계속 틀어놔요. 왜냐면은 물이 차가워야지 계란을 까기 쉬우니까는. 계란을 빨리 식혀야지 빨리 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은 어떤 통이 있는데요. 여기에 계란을 하나 넣습니다. 98도씨짜리 계란을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물의 온도는 좀 더 크게 그릴게요. 이게 너무 작으니까 잘 안 보이네요. 이런 통에다가요. 물의 온도는 18도씨고요. 여기에 계란을 하나 넣었습니다. 이것이 98도씨고요. 여기에는 계속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이 콸콸콸하고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처음에 이랬습니다. 근데 5분이 흘렀더니 물의 온도는 여전히 18도씨고요. 계란의 온도는 38도씨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물은 계속 붓고 있어요. 자, 그때 계란의 온도가 20도씨가 되려면은 시간이 얼마나 흘러야 됩니까? 그러니까 냉면 가게에서 계란이 20도씨 되면 이제 손으로 깔 수 있나 봐요. 그냥 예를 들면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5분이 걸렸습니다. 자, 그때 여기에서 T분이 지났을 때 물의 온도는 여전히 18도씨고요. 계란의 온도가 20도씨가 됩니다. 그때 몇 분이 흘러야 됩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레테게를 HS를 우리가 물의 온도 그리고 HT를 T분 후의 계란의 온도 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H0는 98이 되겠죠.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기본해 가지고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칸이 좀 모자라서 계란의 온도를 여기다 쓸게요. T분 후에 계란의 온도 그리고 H의 제로는 98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요거를 처음에 시간의 계란 온도니까 요걸 H0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가 Y라는 것을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물질의 온도는 주변 온도의 차이에 비례해서
온도 변화니까요. 그러면 then 뉴턴의 냉각 법칙에 의해서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요. dy dt는 ky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y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y라는 것이 뭐냐면요. y는 아까 h-hs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ht-hs는 상수 a, 2의 kt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계란의 온도는 t가 0일 때 98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h에다가 0 빼기 h의 s는 a 곱하기 2의 0승이죠. 근데 h0는 98, hs는 요게 물의 온도 18이죠. 그러니까는 A는 8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란이 20도씨가 되는데 5분 후에 38도가 됐다라는 거죠. 이제 남은 거는 K만 알면 우리가 T를 구할 수 있죠. K를 구해야겠네요. K는 여기서 5분 후에 38이 됐다. 그래서 여기서 H의 5분 얘는 T가 5니까는 요게 되죠. 근데 H의 5는 38이잖아요. 38이고 HS는 18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사실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K를 구하면요. OK가 로그 4분의 1이니까 K는 5분의 1 로그 4분의 1이 되네요. 예, 그럼 K가 음수니까요. 온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식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남은 것은요. 계란의 온도가 20도일 때 20도가 되면 몇 분이 흘렀습니까? 하는 거죠. 자, 그럼 계란의 온도가 20도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계란의 온도가 20도, 주변의 온도는 18도, 얘는 82에 K를 대입하면 뭐 식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K에 T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은 20에서 18 빼면 2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40분의 1이 2의 KT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T를 구하면요. 양변에 로그 한 다음에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K분의 1에 ln 4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K가 아까 요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K는 어떻게 해서 T분의 KT는 K분의 1 5분의 1 로그 4분의 1이니까 5 ln 40분의 1 나누기 로그 4분의 1이 답이 되겠죠. 예, 요걸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약 13 정도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13분 후에 예, 이게 계란이 20도가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문제에서는 처음에 98도짜리가 20도씨가 되는데 13분이 걸리는데, 보세요. 5분 동안에는 60도만큼 확 줄었죠. 근데 38도에서 20도씨 한
18도 더 줄어드는 데는 8분의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는 이게 온도가 확 내려가는 거죠. 처음엔 빨리 내려가다 나중에 천천히 식어요. 그래서 T가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요. 이것이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0으로 가서 계란의 온도는 18도로 맞춰집니다. 뭐 그런 얘기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부분은 미분방 정식도 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 내용도 이해해야 되고 식도 세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은 숫자도 좀 복잡하고 해가지고요. 이 부분은 다루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 7장 처음에 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해 보시면서 계산해 보시고 내용 이해하고 접해 보고 이런 방법밖에는 솔직히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잘 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7장 2절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